더블 역세권의 중앙대까지 150m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과 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4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약 매도 차익은 13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흑석동에 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에 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물건은 근린주택입니다. 일단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여기가 지금 통으로 지금 다 나온 것 같지만 통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 반만,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6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4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32억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3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16억 5,7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어서 제가 현장 임장을 왔습니다. 사용승일이 21년 8월 5일 날 준공됐기 때문에 신축급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이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온 건물이 아니에요.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누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건물은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뒤쪽인데 여기도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부터가 저희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얀색 석고가루라든지 이렇게 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천장이 뜯어져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곳곳에 좀 누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좀 청소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누수가 전체적으로 좀 있었대요. 봄쯤에 전부 다 뜯어서 수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리를 하셨다고 저를 또 위치까지 또 안내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관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지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턱도 지금 잘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도 지금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 공간이 현재 있고요. 실외기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뒤쪽인데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고요. 이 건물 뒤편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를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네 대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현재 건축물 제작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세 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3년도 2월 10날 5개 주차장 한 대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무단 변경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앞에 보이시죠? 저기 외부 차량 금지라고 해서 보일러 연통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 주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크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지금 주차 공간에 저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좀 옮기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위반 건축물이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도 지금 대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대출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관은 뭐 특별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고요.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게 되면 101호부터 104호까지 있고요. 201호부터 204호, 301호부터 304호, 401호부터 404호, 501호부터 503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황상 기준으로는 19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전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많네요. 전부 다 지금 전기는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CCTV도 지금 잘 작동하고 있고요. 4대 정도가 지금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왔을 때 여기가 이제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01호, 1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은 103호, 104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개 호실인데요.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지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층, 2호, 3호, 4호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면상과 현황상이 다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 이렇게 짐이 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서 쓰셨던 거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와인이 많습니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계단 밑에 창고인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감은 전혀 안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각종 자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황상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공부상으로는 1층이고요. 현황상은 2층입니다. 일단 딱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유리하죠, 서울에서. 그런데 아쉽게도 승강기 운행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25년 6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경매가 나왔다 보면 관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관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고장인지,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01호, 202호가 있고요. 이쪽에는 203호, 204호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사실 저도 물건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1호가 뭔가 봤더니 일단 건축물 대장상의 주 용도를 보면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호실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없어요. 근데 이 1층, 현황상 2층이 그냥 1호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봤었을 때 여기가 근린생활 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면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101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4개 호실로 지금 쪼개지고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층 올라가기 전에 제가 위에를 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겨울이긴 하죠. 건물 내부에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누수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수가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봄쯤에 전체적으로 누수를 다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물건은 경사가 높아요. 토지가 또 작다 보니까 알뜰하게 또 빼야 되잖아요. 여기는 현황상 3층이고요. 서류상으로는 2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1호, 3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303호, 304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4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이쪽 4호 라인 있죠? 여기는 지금 공동치사장으로 도면은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지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지금 이 안쪽에 되어 있죠. 아마 이게 다른 층들은 이렇게 층간 다 있을 것 같은데 지층 보일러가 아마 주차장 쪽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이쪽 라인도 전부 다 누수 흔적이에요. 이쪽 라인이 지금 위에서부터 다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다 만져봤지만 지금 현재 비도 오고 있거든요. 근데 따로 젖어 있는 흔적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그렇고요. 그래도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서류상으로는 3층인 거죠. 여기는 이제 401호, 4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3층과 동일하게 3호, 4호가 있습니다. 근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이 4호가 공동치사장이었죠. 근데 이 3호는 실제로 도면상으로 봤을 때 다용도실로 빠져 있습니다. 왜 여기를 다용도실로 뺀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이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쪽 있죠. 이쪽 라인도 지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특별하게 지금 뭐 젖어서 물이 계속 새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와 깨졌네요. 깨졌어. 여기가 이제 지금 떴습니다. 2장 정도가 떴고요. 여기 이제 5층입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501호, 5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503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공간이 따로 없고 이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방수는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현재 보이진 않고요.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은 방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낙찰 받고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이 이제 또 보일러겠죠. 보일러실을 이쪽으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일러와 도시가스도 지금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왔더니 이쪽에 지금 타일이 다 떠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지금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밑에 계단 미치기다 보니까 머리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한 10장 정도, 12장 그러면 총 한 15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방수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 방수 때문에 누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들은 것처럼 저쪽 옆에 외벽 쪽에서 좀 물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옥상에 올라왔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중대가 여기 있습니다. 중대가 바로 앞에.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물건에서 중대까지 가는데 150에서 18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 쪽으로 해서 고시원부터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13012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0-1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8평, 건물 면적은 134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32억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3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16억 5,7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사용승일이 21년 8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급의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반 건축물로 노란 딱지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 내역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내에 지금 보일러실이 지금 일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9호선 흑석역과 7호선 상도역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까지는 사실 180m 정도밖에 거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더블 역세권에 중앙대까지 150m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과 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1년 8월 19일 동작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세가 됐든 보증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안 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이거는 일반 매매에서는 절대 해당되지 않고요. 경매 사건만 이렇게 전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이나 각종 권리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 받고 나서 임대를 세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물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부상은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4개 호실이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원룸만 19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일단 원룸이 19개 호실인데 원룸이 지금 기존 임차인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니까 1,0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리비가 별도로 8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과 월세를 한번 합쳐보니까 총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4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은 90%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대비 워낙 저렴해진 상태다 보니까 은행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가치보다 지금 저렴하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90%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90%면 약 14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취득세는 약 7,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뭐 무주택인지 1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요거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긴 했지만 현재는 누수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탐문을 했었을 때 올해 봄에 누수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잡았고 공사한 곳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리 비용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실투자금은 약 2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럼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해봐야겠죠. 대출 이자 약 14억 9천만 원에 금리 4.7%로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57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월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1,14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자 576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 월세는 무려 56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는 월세고 관리비 8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월세를 그렇게 받지만 실제로 관리비 내고 뭐 청소하고 뭐 수리비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8만 원을 받잖아요. 8만 원 곱하기 19개 호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있겠죠. 그럼 이 관리비를 전부 다 매달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관리를 하면서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 관리비 수익까지 한번 잡아보게 되면 약 114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수리한 비용들을 다 제외한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총 순월세 수입은 약 678만 원 정도가 실제로 이자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2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월세 세팅만 해서 이 보증금만 회수했을 경우에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증금 회수한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무려
5,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 흑석동입니다. 흑석동이고요. 감정가가 32억인데 취득세 포함해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만 다 줬을 때 실제로 들어가고 묶여있는 투자금이 5,500만 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인 거고요. 우리가 경매로 또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월세 678만 원 곱하기 11개월 나누기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 5,500만 원 하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149%가 나오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위반이 정말 경미하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입지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실거래가 대지 41평이고요. 연면적 128평. 그리고 1994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24년도 5월 달에 17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년 가까이 됐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는 없죠. 그래서 거의 땅값 자체가 지금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평당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평당 4,33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평당가를 우리 물건의 단순은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평당 4,334만 원 곱하기 68평을 해보니까요. 약 29억 4,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얼마라고요? 1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16억 6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매도 차익은 13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지만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축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당가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수익률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수익률도 굉장히 또 뛰어난 물건이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13억 정도의 매도 차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